잘 모르겠으면 일단 외워.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외우고 이해하는 스타일이 있고 이해하고 외우는 스타일이 있어. 너네들 습관에 맞춰서 바뀌는 거니까 잘 안 되면 일단 외우는 거야. 자, 지수함수 정리한다. fx가 a의 x승일 때 정의역 모든 실수 r이 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찾는 이 a의 범위는 미세 범위인데 정의가 뭐라고? 1이 아닌 양수로 정의가 된다고. 그래서 밑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0과 1 사이인 지수함수랑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로 구분이 되는데, 0과 1 사이일 때는 x값이 커짐에 따라 y값이 감소하게 된다. 1보다 클 때는 x값이 커짐에 따라서 y값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감소함수랑 증가함수로 구분이 돼. 그 다음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야. 세 번째로는 A의 x승은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정점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중에 고3 되면 이 정점의 역할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수능형으로 확장이 돼. 근데 지금 내신 문제 자체가 수능 문제로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점의 역할에 대해서 내신 기간에 다시 설명하게 될 거야. 정점의 역할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은 정점이라기보다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A 값에 관계없이 얘가 얼마면 이 값이 고정이 되는 점이 하나가 있어. 0이면 A의 0승은 1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정점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은 0,1을 항상 지난다 라는 측면에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0,1을 항상 지나게 된다. y 절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y 절편이 픽스가 된다 라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이 a가 1이 아닌 양수기 때문에 설정이 되는 건데 a의 x승 값은 무슨 수만 가능하다? 양수만 가능하다. 얘는 항상 양수다. 따라서 ax승은 뭐라고 설정한 거야? fx랑 같은 거니까 얘는 함수값이 되는 거야. 함수값. 즉 y값이 항상 양수다. 이게 뭐가 돼? 치역이 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치역 자체가 무슨 수만 나온다? 양수만 나온다 라는 말로 이해를 해야 돼.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다섯 번째, 총 5가지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자, 이 그래프가 몇 사분면에서만 나온다고? 1사분면하고 2사분면에서만 나온다고. 3사분면과 4사분면은 지나지 않는다고. 하지만 x축과 만나진 않아. 맞아 안 맞아? x축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x축을 우리가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대신에 점근선이 단방향 점근선이 되는 거야. 양방향 점근선이 아니라 x축에 다가가는데 한쪽으로 다가가는, 이쪽에서 양의 방향으로 다가가거나 이쪽에서 음의 방향으로 다가가는 양방향 점근선은 아니지. 맞아 안 맞아? 양방향 점근선이 된다라는 얘기는 그래프의 형태가 이쪽으로도 다가가고 이쪽으로도 다가갈 때 양방향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 그래프는 점근선을 x축으로 갔는데 어떻게 된다? 단방향에 대한 얘기다 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다라는 걸 추론을 하는데, A 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다고 했어. A가 0과 1 사이의 그래프랑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로 나눠진다. X축이 있고요, X축에 다가갈 건데 Y축이 있고요, 원점이 있고 항상 0,1을 지나게 돼 있으며, 이때는 무슨 함수라고 했으니까? 감소함수라고 했으니까 1,0으로부터 감소하면서 x축에 다가가는 쪽이 만들어져야 돼. 그럼 이쪽 왼쪽으로는 2사분면에서는 점점 커지는 그래프가 만들어놔야 되는 거지. 됐어?
조심할 거는 얘들아 여기부터는 서서히 감소해. 서서히 빠르게 감소하면 x축을 뚫고 가버려. 서서히 감소하고 이 2사분면에서는 급격하게 올라가. 알겠어?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 급격하게 그게 달라지는 거야. 너네가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데 보통 문제 같은 데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 너네들 이해를 도우려고 지수함수, 감수함수 그래프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데가 많아. 실제 그래프가 아니야. 알겠어? 실제로는 여기에서는 서서히 가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거의 y축에 붙어서 가. y축에 거의 붙어서 간다고. 알겠어? 급격하게 서서히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자, 이게 감소함수 그래프고 증가함수 그래프 또한 x축 다가가게 돼 있으며 y축을 기준으로 해서 0,1 항상 지나면서 이번엔 왼쪽으로 서서히 x축에 다가가게 오른쪽으로는 급격하게 됐냐 안 됐냐. 정점을 기준으로 서서히와 급격하게가 달라져. 나중에 너네가 뭐 미적분으로 가면 이 점의 역할이 특수하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수투를 하더라도 이게 왜 서서히고 왜 급격하게 달라지는지 몰라. 알겠어? 근데 이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서히와 급격하게가 달라진다라는 것까지 요건 포인트를 맞춰주라는 얘기야. fx가 ax승이다? 그러면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a는 0과 1 사이일 때 감소함수, 1보다 클 때 증가함수, 그 다음에 치역은 양수만 나오게 된다. 그 다음에 정점의 역할 0,1 y절편이 항상 기준이 된다. 정점을 기준으로 서서히와 급격하게가 달라진다. 이해됐어? 그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데 단방향으로 하는 점근선이다. 이 포인트는 정확히 알고 가야 돼. 자꾸 그려보면서. 그럼 너네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3의 x승 그래프 그려보래. 그럼 뭐야? 증가함수가 되겠지. 미시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일 거다. x축이 점근선이 될 거다. y축을 지나는 점이 0,1이 될 거다. 그럼 왼쪽으로는 서서히 오른쪽으로는 급격하게. 맞아 안 맞아? 그려주고 1일 때 대입하면 얼마 나와야 돼? 3 나오는 거지. 이게 끝이야. 지나는 한 점 더 찍어주면 끝. 됐냐? 그럼 그래프 그리시오 하면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어떤 그래프든. 자, fx는 루트 2. 이렇게 볼까? 루트 2분의 1의 x승. 그럼 얘는 0과 1 사이 맞아 안 맞아? 따라서 감소함수가 될 거예요. 그럼 그래프 그려보시오.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0,1 지나며 감소함수니까 내려갔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럼 1일 때 대입해보면 루트 2분의 1 나오겠지. 하고서 끝. 지나는 한 점 더 찍어주면 끝난다고. 이해됐어? 이해돼 안 돼? 빨리 정리해놔. 그래프 그리는 연습하는 거야. 저 5가지 포인트 맞춰서. 그리고 나서 뭐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이든 가우스 의기를 붙이든 그 다음에 활용이 되는 거죠. 이게 먼저 인식이 들어야 된다. 정의역은 모든 실수, 그 다음에 A에 따라서 증가냐 감소냐가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정점을 지나게 된다. Y절편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는 거, 치역은 항상 양수라는 거, 정근선은 X축이라는 거, 단방향 X축이다. 그리고서 자꾸 그려보다 보면 그냥 이렇게 생겼네? 2차 함수, 뭐 1차 함수 그런 거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네 하고 끝나는 거예요. A의 X승 그래프가 보이면 5가지 포인트가 잡혀야 된다는 거. 나중에는 왜 저 5가지 포인트가 왜 중요하게 되는지를 하나씩 차례대로 인식하게 만드는 게 수투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미적분에서 실질적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수투에서 그 원리를 알게 된다. 얘네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점이라는 게 수학에서는 특이점이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두면 돼. 저게 왜 중요한 거냐? 특이점 이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다.
얘네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 저게 특이점이어서 내가 강조하는 거다라고 인지하면 되고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저 5가지 포인트하고 그래프 그리는 방식까지만 먼저 익숙하게 만들어 두는 거다라고 인식하면 돼. 그냥 정리하면서 들어. 특이점이 뭔지. 특이점이 위험도가 가중되는 점 중에 하나야. 위험도가 가중되는. 너네들이 인식하기에는. 지도에서 이 길을 따라서 따라가다 보면은 특이점으로부터 위험도가 가중이 됩니다. 경사도라고 생각을 해. 여기까지 가는 데는 무난하겠지. 여기부터가 위험 구간에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너네가 등산을 하는데 산을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 여기까지는 무난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지. 그 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런 것들을 특이점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돼. 산이 있어? 여기를 특이점이라고 부르지. 여기에서 일로 갈 때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기부터는 조심해야죠. 여기까지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기부터는 조심해야지. 내려올 때 여기까지는 위험한데 조심하다가 이때부터는 조심 안 해도 되겠지. 2차 함수에서는 특이점이 3개예요. 2차 함수는 특이점이 하나죠. 지금 3개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2차 함수니? 아니잖아. 2차 함수는 특이점이 하나지. 여기. 어차피 여기는 다 위험구가 아니야. 여기도 다 위험구가 아니에요. 여기 부분만 조심하면 돼. 그치? 이게 3차 함수거든. 특이점. 자, 특이점 이론이 너네가 배우는 점들을 미분을 통해서 찾는 구간을 우리가 특이점 찾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체로 바뀌면 이 특이점들을 연결을 했을 때 산에서 등고선이 됩니다. 지도 보면 등고선 있잖아. 지도 보면 산 표시돼 있고 여기에 등고선 표시돼 있죠. 이거 내 맘대로 그린 거니? 그냥 지도 제작자가 여기 산이 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막 보기 좋게 그린 거야? 이게 다 특이점에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이야?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위로 불러.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아래로 불러.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위로 불러. 다시 아래로 불러. 조심해. 여기부터는 조심해.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거야. 이거 특이하잖아. 이거 특이점이라고. 미안해.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지도 제작에서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게 돼 있다. 그럼 저 특이점이 되는 이유는 경사도의 차이 때문에 그러겠지. 정점의 역할이 특이점이라서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자, 그럼 지수 함수를 여러분들이 인식을 했다는 얘기는 이제 얘네 가지고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을 통해서 그래프를 변형을 할 거거든.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 근데 이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에 대한 이론은 고등수학 하에서,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가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인지만 하고 들어간다. 자, 평행이동. F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는 Y는 Fx 그래프가 어떻게 바뀐다고 그래? Y는 F에 X 빼기 M 더하기 N으로 바뀐다고 얘기하는 거지. 자, 평행이동 결과
그래프를 평행하게 이동했으니까 증가 감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요. fx 그래프가 a의 x승인데 a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증가함수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야. 이게 fx인데, 자 얘를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하면 m을 양수라고 했을 때 플러스 n만큼 이동을 하겠지. 됐냐? 그 다음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n을 음수라고 했을 때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이 되겠지. 됐냐? 자,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요만큼이 m이니까 요 간격이 다 뭐가 되는 거야? m이 되는 거 맞니? y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요 간격이 n이니까 얘가 다 n이 되는 거 맞니? 이해됐어? 자,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변화되는 게 지나는 점들은 변화가 되지만 정점이 평행이동된다. 맞아 안 맞아? 그 다음 점근선은 그대로다. 맞아 안 맞아? 자, y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정점이 평행이동된다. 맞니? 점근선도 평행이동된다. 맞아 안 맞아? 이해됐어? 증가 감소는 변하지 않는다.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평행이동에서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 증가 감소는 변하지 않아. 두 번째 포인트는 뭐야? 정점이 평행이동된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점근선 또한 필요에 의해서 평행이동된다. 어느 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y축으로 평행이동된 것에 영향을 받게 될 거다. 맞아 안 맞아? 자, 그럼 너네가 지수 함수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하면은, 자, y는 2에 x 빼기 1 마이너스 3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럼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야? y는 2의 x승에서 출발을 해서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추적을 하는 거야. 너네가 그냥 2차 함수, 고1 때 배우는 함수 추론이랑 고2 때부터의 함수 추론은 달라. 고1 때까지의 함수 추론은 그냥 그 식 자체 가지고 바로 추론을 하지. y는 x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3 하면은 1,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고 대칭축이 x는 1이고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로 해서 바로 추론하잖아. 근데 고2 때부터의 함수 추론은 이렇게 가지 않아. 기본형 가지고 평행이동, 대칭이동해서 찾아내는 방식이야. 기본형을 찾고요. 그래서 2의 x승을 먼저 그려주고요. 그럼 0,1 지나고 1,2 지나는 증가함수 그래프 그려주고요. 그럼 얘가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 될 거다. 그럼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니까 1만큼 움직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누구야? y는 2의 x 빼기 1 그래프. 그래서 점근선은 바뀌지가 않아.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오면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얘가 또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오고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오고 마이너스 3만큼 내려오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맞아? 그랬더니 뭐도 같이 평행이동된다? 점근선이었던 x축이 어디로? 마이너스 3으로 평행이동 될 거란 얘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 점근선까지 그려줘야 돼. 점근선 그리고 그래프 그렸어. 그랬더니 이 점이 뭐가 된 거야? 1, 마이너스 2가 된 거지. 자, 기왕이면 뭐가 생겨? x축과 교점, y축과 교점이 생기잖아. 얘네 둘 문제풀이에서 이용되겠지. 그럼 찾아주면 좋겠지. 맞아 안 맞아? 한 점 찍어주면 끝나긴 했는데 어차피 문제 풀려면 x절편하고 y절편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럼 y절편 찾아봐. x에다 얼마 넣으면 돼?
0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2분의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 x 절편 찾아보자. y가 0일 때 x값이니까 얘가 0일 때 x값 무슨 말이야? 2에 x 빼기 1승이 3과 같은 x 빼기 1은 로그 2의 3과 같은 x는 1 더하기 로그 2의 3이 되는 로그 2의 2니까 2의 6 되는.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로그 2의 6이구나 까지 찾아내면 문제 풀 때 어차피 다 이용이 돼. 알겠냐? 정점이 어디로 갔는가? 정점이 어디로 갔는가? 찾고요. 특이점이니까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 절편이 생기면 찾아주면 그래프가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럼 문제 풀 때 어차피 다 쓰게 된다. 됐냐 안 됐냐? 평행이동했을 때 포인트는 요 세 가지. 증가 감소는 유지가 되고 정점이 어디로 가는지 점근선이 어디로 갔는지 필요에 의해서 네 번째 절편이 추가적으로 생기면 절편을 찾는다. 됐냐? 그럼 문제 풀 때 그냥 저 사실만으로도 웬만한 거는 다 풀린다는 얘기야. 방정식, 부등식 풀 때도. 이해됐어? 그 다음 대칭이동으로 가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칭이동된 그래프를 찾을 때는 X축 대칭이동이 있고 Y축 대칭이동이 있고 원점 대칭이동이 있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지. 이 5가지 대칭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 X축, Y축 원점 대칭이동을 베이스가 되는 기본 대칭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이동을 응용 대칭이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확장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또 나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교과 과정에서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지만 문제풀이에서 많이 쓰는, 솔직히 그걸 보고 심화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어떤 대칭이동이 있어? X는 M에 대해서 대칭하는 이론이 있고요. 일반적인 점 A, B에 대해서 대칭하는 이론이 있다고. 근데 여기까지 가면 뭐 심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게 심한지는 모르겠어. 단지 너네가 뭐야,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여기까지 알고 나면 원리적으로 얘네들이 여기 안에서 들어간다. 이게 원래 원리야. 대칭이동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래야지 너네가 Y는 뿔마 기울기가 1인 또는 마이너스 1인 대신에 Y절편이 달라지는 여기에 대한 대칭까지 확장을 하는 거야. 그 여기에 대한 내용 중에서 베이스가 되는 내용들을 이 5가지로 구분해서 배우는 것 뿐이라고. 이해됐어? 자, 그럼 너네들이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뭐야? 기본 대칭 이동이 먼저지. 자, 첫 번째. Y는 fx 그래프가 인식이 됐을 때 X축 대칭 이동하면 1사분면과 2사분면 지나던 그래프가 X축 대칭 이동하면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럼 3사분면과 4사분면 지나는 애로 바뀌지. 자, 증가였던 게 감소로 바뀌지. 증가였던 게 감소로 바뀌지. 감소였던 게 증가로 바뀌지. 증가 감소가 변해. 맞아 안 맞아? X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식으로 보면은 뭐 대신에 뭐가 바뀌어야 돼? 식으로 봤을 때 X축 대칭 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반대가 되면 Y 부호가 반대가 됐었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Y 부호를 바꿔줘서 정리하는 게 X축 대칭 이동이야. 근데 이거를 보기 좋게 정리하기 위해서 Y는 이라고 봤더니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오른쪽 식의 전체 부호가 바뀌는, 오른쪽 식의 전체 부호가 바뀌는. 근데 그게 Y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른쪽 식의 전체 부호가 바뀌었던 거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뭐가 달라지니?
첫 번째, 증감이 바뀌는 거 맞아 안 맞아? 증가 감소가 변한다. 맞니? 반대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뭐도 바뀌어? 정점도 변화가 되는 거지. 세 번째, 뭐는 안 변해? 정의역과 점근선은 유지가 되지. 정의역도 유지, 점근선도 유지. 정근선 유지예요. 주식 피면은 음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근선은 x축 양괄수 있고 1 같은 거 x, y는 1 같은 거. X축 대칭 이동하는데? 그러니까 y는 1 같은 거는 이렇게 주식 피면은 같이 떨어져. 아니 지금 기본형에 대한 얘기잖아. X축 대칭 이동. ax. A의 X승에 대해서, AX승에 대해서, AX승에 대한 얘기야. 됐니? 나머지는 변화가 될 수 있어. 현우 말대로. 제가 평행이동된 후에 대칭이동되면 점근선도 변화가 생기겠지. 근데 기본형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안 바뀐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Y축 대칭이동해봐. 너네들은 머릿속에 그래프가 먼저 떠올라야 되고 시계 변화도 봐야 된다는 얘기야. X 대신에 X 부호를 바꿔준 게 우리가 Y축 대칭 이동됐다라고 얘기를 하지. 얘 대칭 이동하면은 X축 대칭 이동하면 아래로 가니까. 너네가 자꾸 그려보면 돼.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얘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바뀌니까 얘네 둘에 대한 얘기가 대칭 이동된 거다.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지. 감수함수였던 거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자, 얘가 Y는 A의 X승이었어. 그럼 이 식은 뭐가 되니? Y는 A의 마이너스 X승이냐? 맞아 안 맞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한다네. 그럼 얘가 뭐랑 같아? A분의 1의 X승이냐? 얘가 2면 얘는 2분의 1 되는 거지. 얘가 3이면 3분의 1, 2분의 3이면 3분의 2 역수관계였단 얘기야. 맞아 안 맞아? 자, 마찬가지 얘가 Y는 A의 X승이야. 그럼 얘는 0과 1 사이의 수거든. 그럼 이 식은 뭐가 돼? Y는 A분의 1의 X승이 되지. 2분의 1이었으면 2, 3분의 1이었으면 3.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랑 얘가 Y는 X에 대한 대칭관계였구나. 아니 Y축에 대한 대칭관계였구나. 자, 똑같이 봐봐. 기억, 증감, 바뀌지. 정점,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정의역하고 점근선하고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그래프를 그리면서 뭐가 바뀌고 뭐가 안 바뀌는지를 보라는 얘기야. 자꾸 그려보면 알겠지. 그 원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너네가 추론할 수 있겠냐? 얘가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쪽으로 가죠. 얘가 원점 대칭 이동하면 이쪽으로 가죠. 자, 얘 증가지, 증가지, 감소, 감소지. 그 원점 대칭 이동하면 증감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봐. 원점 대칭 이동하면 X부호, Y부호 둘 다 바꾸잖아. X부호 바꾸고 Y부호 바꿔줬어. 자, 무슨 말이야? 마이너스가 몇 번부터? 2번. 자, 잘 생각해. 마이너스를 붙였다라는 얘기는 방향을 바꾸라는 얘기 맞아 안 맞아? 수학에서 뿔만은 부호적인 역할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방향적인 역할이야. 정방향, 역방향. 알겠냐? 마이너스 한 번 붙으면 방향을 바꿔야 돼. 마이너스가 두 번 붙으면 바꿨다가 또 바꿔야 돼. 그럼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이해가 안 돼? 너네가 증감국을 하는데 헷갈리니까 내가 이 설명하는 거야. 봐봐.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라고 물어보면
2의 x승 증가야 감소야? 증가. 마이너스 한 번 붙었어. 감소. 한 번 더 붙었어. 증가.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이해되니? 자, 로그 함수로 가볼게. 심심하니까. 밑이 1보다 크면 이것도 증가함수라고 불러? 그럼 얘는 증가함수지? 자, 마이너스를 한 번만 붙여봤어. 뭐가 돼? 감소. 여기 또 마이너스가 있어. 다시 증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승 해봤어. 다시 감소. 알겠니? 기준 잡아가지고 증가 감소가 마이너스에 따라서 몇 번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판단이 빨라진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증가 감소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럼 그래프를 자꾸 그려봐야 되겠지. 맞아 안 맞아? 그래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했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가자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 이후에는 어차피 이쪽은 너네가 자꾸 그려봐야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가볼 테니까 너네가 최대 최소라고 얘기하면 뭐 가지고 함수의 최대 최소면 그 과정은 정해져 있어. 그 순서가 첫 번째로 뭐 확인하게 돼 있는 거야? 정의역의 범위를 확인하게 돼 있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래프를 확인하게 돼 있어. 그럼 그래프 중에서 정의역에 해당되는 파트만 남기는 거지.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게 뭐야? 남겨진 그래프에서 y 값의 범위를 확인하게 돼 있어. 그걸 보고 뭐 확인하겠다? 치역이 확인됐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럼 이 치역 확인한 이후에는 얘 중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할 수가 있겠지. 치역의 범위 중에 가장 큰 값이 존재하는지 가장 작은 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있으면 최대값, 없으면 최대값이 없다. 있으면 최소값, 없으면 최소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너네가 뭐 계속 그려보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봤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자, 단순하게 생각해봐. y는 2의 x승 그래프가 있대. 이거 무슨 함수였어? 증가함수였지.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한 함수였잖아. x 범위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잡아봤어. 그럼 그래프가 증가함수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끊겼냐?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로 그래프가 끊겼지. 그럼 그래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남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y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대입값부터 3 대입값까지가 y 값의 범위 맞냐 안 맞냐?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y 값의 범위인 치역이 되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데? 2분의 1. 3 대입하면 얼마 나오는데? 8. 무슨 말이야? 2분의 1부터 y가 8까지 가지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치역. 그럼 최소값 2분의 1, 최대값 8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라고. 자, x값의 범위를 마이너스 1 이상으로 잡아봤어. 그럼 지수함수 그래프는 증가함수인데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그래프의 범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지. 그럼 함수값은 2분의 1부터 계속해서 올라가지. 그럼 y값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지지. 그래서 뭐가 없는 거야?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만 있게 되는 거야. 맞아 안 맞아? 최대 최소 문제는 다 그래프 이론이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릴 수 없으면 치환, 치환해서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그래도 안 되면 치환.
그래서 식으로 보는 거라고. 그럼 식으로 봤을 때 최대 최소 이론은 그래프 이론이 아니면 대부분의 문제는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알겠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 식으로 보면은 치환, 해서 또 그래프, 그랬더니 또 안 되면 산술기하. 그 세 가지로 최대 최소 이론이 거의 한 90%가 만들어져. 그 외에는 또 변형인 거예요. 자, y는 4의 x승, x 범위가 제한되면 그냥 그래프. 맞니 안 맞니? 빼기 3 곱하기 2의 x승 더하기 4. 뭐 여기를 6으로 볼까? 뭐 4로 볼까? 자, 이거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아니잖아. 그럼 치환. 뭐 치환해야 돼? 2의 x승을 t라고 보면 얘는 t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럼 y는 t 제곱 빼기 4t 더하기 4가 되죠. 그럼 2차 함수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그럼 또 그래프. 맞아 안 맞아? 대신에 치환을 했는데 요 과정을 이용을 했지. t는 2의 x승이라는 과정을 이용했잖아. 이 자체가 뭐야? x와 t에 대한 지수 함수. 맞냐 안 맞냐? 그럼 이 t 범위는 뭐가 돼? x에 따라 달라지겠지. x 값이 뭐로 나왔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x가 모든 실수면 얘는 양수만 가지니까 얘는 양수가 될 거야.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면 얘는 증가함수였으니까 1부터 3까지 대입된 값으로 바뀔 거야. x가 1 이상이면 1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1 대입값 이상으로 바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저게 먼저 가고. 맞아 안 맞아? 이 앞에 게 먼저 약속이 되면 치환을 통해서 t 범위가 결정이 돼. 여기서 결정된 뭐가 있을 거다? t 범위가 있을 거다. 이 t 범위에 따른 2차 함수에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y 범위를 결정할 거 아니냐. 그럼 이 y 범위 중에 가장 큰 값이 있으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있으면 최소값이라고 얘기하겠지. y는 2에 x승이었으면 그냥 그래프, x제곱 빼기 4x 플러스 2 이렇게 보니까 얘가 보기가 불편해. 그럼 뭐 해야 돼? 치환. 얘를 뭐라고 놓자? t라고 놓자. 그럼 y는 2의 t승. 그럼 그래프. 그럼 뭐가 필요해? t 범위가 필요하잖아. t 범위가 필요해. 이 t 범위는 어디서 구해? x 범위가 주어질 거고 요 함수식에 의해서 2차 함수에서 t 범위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고 여기로 내려오고 최대 최소. 맞아 안 맞아? 그래프를 벗어나지 않지. 치환했을 때 그래프, 그냥 그래프, 치환 후 그래프. y는 2의 x승 더하기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더하기 4. 일단 치환해봐. 얘가 t면 얘는 t분의 1. t 더하기 t분의 3 더하기 4. 이 순간 뭐가 결정이 돼? t 범위가 결정이 돼. x 범위에 따라서. 그럼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가 아니지. 그러니까 산술기야. 셋 중에 하나야. 그냥 그래프, 치환 후 그래프. 치환했더니 못 그리는 그래프, 산술기야.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최대 최소에서의 그냥 90%를 차지를 해. 이 세 가지 패턴만 정확하게 알면 그래도 내가 기본 그래프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론이 나오는 거라고. 이해되냐? 최대 최소 어려워하지 마.
최대 최소가 어려운 이유는 너네가 그래프가 안 돼서 그래. 실제로는 그래프 그려주면 끝이야. 그래프 안 그려지면 얘 그냥 산술기야 이용하면 될 거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가면 돼. 근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어서 그러지. 됐어? 대부분의 문제는 이 안에서 해결이 된다. 자, 어디를 보실 거냐면요. 예제 1번 봐봐요. 108페이지. 예제 1번.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을 구하여라. 정의역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정의역은 모든 실수다네. 자, 1번. y는 2에 x 빼기 2승 빼기 3이라고 돼 있어. 거기에 평행이동된 거지. 누가 평행이동된 거야? y는 2에 x승이 평행이동된 거다. 얘가 어떻게 평행이동된 거니?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된 거다. y는 2의 x승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시고요. y는 2의 x승 정점 찍어 주고요. 뭐 1일 때 이진한다 뭐 체크해도 상관은 없고. 자, 얘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x축으로 2만큼 평행이동. 그럼 정근선은 안 바뀌고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겠다. 2의 x 빼기 2승. 그 다음에 얘를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3만큼 다운시킬 거야.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다운시키고. 그럼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2가 된 거 맞냐?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바뀔 거야. 그럼 얘가 y는 2의 x 빼기 2 빼기 3이라고 쓰면 되고요. 뭐도 평행이동이 된 거다?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변화가 없는 점근선이 y축으로 평행이동하는 순간 점근선도 평행이동 될 거다. 얼마로? 마이너스 3으로. 자, 이렇게 그렸으면 원래 끝나는 건데 기왕이면 문제 풀 때 필요한 값은 y 절편과 x 절편이 문제 풀 때 많이 이용이 된다. 그럼 이 두 가지는 그래프 그리시오 하면 끝난 거지만 찾아줘도 괜찮겠지. 문제 풀 때는. 알겠니? 찾아주면은 문제 풀 때 또 편하다. 그럼 치역의 범위는 뭐야? 아까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맞니 안 맞니? 얘도 0보다 크다, 치역. 얘도 0보다 크다, 치역. 그랬더니 얘는 뭐로 바뀌었어? 마이너스 3보다 크다. 맞니 안 맞냐? 그럼 얘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치역을 찾을 때는 조심할 건 뭐야? 치역은 집합이었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 집합 교환하면 또 틀립니다. y바 y는 크다 마이너스 3. 됐어? 그럼 기본형에서 어떻게 평행이동되는지 어떻게 대칭이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네가 고1 때 이해도가 높으면 어떻게 풀든 상관이 없는데 고등수학 상에서 복합이동이 있었어. 무슨 말이야? 평행이동만 대칭이동만 되는 게 아니라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 찾는 방식 뭐부터 우선 적용이야? 대칭이동부터 하고 평행이동으로 만들어내는 게 안 헷갈려. 그게 우선이야. 알겠니? 어떤 순서를 먼저 하든 원래 관계가 없는데 헷갈리니까 복합이동 시에는 대칭이동 뭐에 대한 얘기야? 부호에 대한 얘기야. 부호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하는 게 너네가 안 헷갈린다. 덜 헷갈려. 자, y는 2에 지금 뭐니? 3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잖아. 그럼 뭐부터 처리한다고? 부호부터 처리한다고. 그럼 얘 기본은 누군데? 3의 x승이 기본이야. 그럼 여기에서 y는
3의 마이너스 x승을 먼저 만들어주라고. 되냐? 그런 다음에 x에다가 뭐 대입하면 이걸로 바뀌어? x-1 대입해야 저걸로 바뀌지. x 자리에 x 빼기 1이 대입돼야 되는 거 맞지? 그래서 얘에서 얘로 갈 때는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된다라고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지 덜 헷갈린다고. 자, 그럼 대칭이동부터 진행합니다. 3의 x승 그래프 3의 x승 그래프 요게 3의 x승이야. 0,1 지나는. 자, 얘를 x구가 바뀌었어. 뭐에 대한 대칭이야? y축 대칭이 되는 거니까 이 그래프가 y축 대칭이 돼서 이렇게 바뀌겠네. 아, 얘가 요 그래프다. 그 이후에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1만큼 움직일 거다. x축으로 1만큼 움직일 거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x축으로 1만큼 바뀐 관계가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뭐로 가? 1,1로 가는 거지. 근데 그래프 끝. 기왕이면 뭐도 y절편 생기면 찾아주면 땡큐. y절편 찾아봐. x에다 0 넣었어. 얼마 나와? 3. 이해됐어? 그럼 치역은 뭐가 돼? 점근선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유지가 된다. 치역은 양수. 되냐 안 되냐? 복합이동 시에는 뭐부터 해라? 대칭이동부터. 부호 처리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해라. 그래야지 덜 헷갈린다. 자, 이게 1번이야. 자, 2번. 2번 그래프는 너네가 절대값 그리는 그래프, 대칭 이동까지 포함한 그래프가 되는 거지. 절대값 포함된 그래프에 대한 얘기가 기억이 나셔야 돼. 근데 대칭 이동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가 않으면 너네들은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걸로 바뀌어서 외운 다음에 이해하는 것도 방식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게 외워져야 되는 단계는 원래 고1 때야? 근데 고1 때 외웠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그냥 원리적으로 풀어서 이해 후에 외우는 방식으로 바꿔볼 때도 됐다는 얘기야. 자, 요 식에서 요 식으로 바뀌었어. 무슨 말이야? 모든 x에 절대값 붙여도 된 그래프. 모든 x에 절대값 붙인 그래프. y는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 y는 x제곱 플러스 3배의 절대값 x 빼기 4. 얘는 절대값 x의 제곱과 똑같지. 그래서 얘에서 얘로 갈 때는 뭐야? 모든 x의 절대값 붙인 그래프와 똑같은 내용인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인식이 된다면 요 그래프를 통해서 요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방식이 된다면 하면 돼. 근데 그게 아직까지도 헷갈려. 그 말은 뭐야?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야. 문제는 풀더라도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변형돼서 나오면 틀리는 거죠. 자, 얘는 그래프가 두 가지로 나뉘어. 절대값 풀이법에 의해서 어떻게 나뉘어? 첫 번째,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일 때 절대값 필요 없잖아. y는 fx. 이게 무슨 말이야? 몇 사분면? 1사분면과 4사분면에 그래프가 있으면 그대로 남겨라. 맞아 안 맞아? fx 그래프 중에 1사분면과 4사분면은 건들지 마라. 절대값 안에가 음수면 y는 f의 마이너스 x로 바뀌는 거지. 이건 누군데? fx가 y축 대칭 이동된 그래프 중에서는 몇 사분면을 생각해라. 2사분면과 3사분면에서는 대칭 이동된 그래프를 그려줘라. 딴 건 모르겠는데 fx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여기에서 f의 절대값 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fx 그래프 중에서 1, 4분면과 3, 4분면에 4, 4분면에 있던 애는 남겨두라고. 이건 그대로 유지. 그 다음 2, 4분면과 4, 4분면은 어떻게 하라고? y축 대칭 이동된 그래프 중에서 2, 4분면과 3, 4분면에 있는 애 남기라고. 그럼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가 f의 마이너스 x 맞니? 이 중에서는 어디를 남기라고? 2랑 3에 있는 부분 남기라고.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뭐가 된다? 이 그래프가 된다.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설명을 해. 얘 그래프는 정신을 차리고 들어. 너네가 고3 되는 순간에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기억나고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고1, 2 때는 그 완성도를 높이는 거고. 얘 그래프는 y는 f에 x를 남기는데 x가 0 이상만 남겨. 절대값 안에가 0 이상인 부분의 그래프를 남긴 후, 이 그래프를 남긴 후 y축 대칭 이동 추가하게 돼 있다고. 저게 빨리 그리는 방식이에요. 원리는 이것이만 빨리 그리는 방식. fx 그래프에서 어디만 남기라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남기고 뭐 하라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거 추가하라고. 저게 빨리 그리는 방식이다. 근데 애들이 이거는 아는데 이걸 몰라. 이상한 거지. 외우고 나서 이해가 되면 괜찮아. 외웠는데 왜 그런지 나중에 몰라. 큰일 난다고. 이해했는데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잘 안 돼. 그럼 뭐 해야 돼? 자꾸 그려봐야 돼. 그러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아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으면 끝. 뭐만 알겠냐? 자 다시 두 번째 y는 fx인데 이번엔 y의 절대값이 있어. 그럼 얘는 범위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 어떻게? y가 0 이상일 때 몇 사분면이야? 1과 2 사분면. 됐냐? y가 양수인 1과 2 사분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 y가 음수인 3과 4 사분면. 1과 2 사분면에서는 그래프가 y는 fx 그래프를 남겨. 2와 4 사분면에서는 마이너스 달고 풀려. 얘와 얘 관계는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관계야. 그럼 3과 4 사분면에서는 x축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남겨.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얘 그래프는 y는 fx에서 절대값 안에 y가 0 이상인 부분 1과 2, 4분면만 남긴 후 얘를 남긴 후 어느 축 대칭 이동하는데? x축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추가되게 돼 있다고. 자, y는 3의 x 마이너스 1승 x승 빼기 1이라고 해보자. 2분의 1로 가자. 빼기 2분의 1. 그럼 이 그래프는 3의 x승 그래프가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된 거 맞아 안 맞아? 3의 x승 그래프는 증가함수고 이렇게 되는 1
1일 때가 3 지나는. 됐냐? 자, 얘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이동하면 얘가 2분의 1로 내려오지. 그럼 2분의 1만큼 다 다운시켜. 그럼 점근선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내려올 거란 얘기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랬더니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 그럼 어떡하라고? 요 그래프 중에서 어디만 남기라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1과 몇 사분면? 2 사분면. 여기만 남긴다고. 1, 2 사분면. 여기만 남긴다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라고? x축 대칭 이동한 거 추가하라고. 그럼 얘가 x축 대칭 이동되면 빨간색이 대칭 이동되면 요 밑으로 내려오지. 그래서 그래프가 얘랑 얘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뭐야? 함수가 아닌 거예요. 함수가 아닌 그래프. 그래서 잘 안 나와. 2학년부터. 2학년 때부터는 거의 한 99% 다 함수 문제만 나와. 기하 빼고. 나중에 고3 돼서 기하 그쪽 선택 과목에 들어가면 거기선 함수가 아닌 것도 배우기 때문에 그땐 빼고. 수험수도까지는 거의 한 99.9% 다 함수야. 그냥 문제 나온 거 그냥 함수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잘 안 쓰여. 이해됐어? 단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약부분 배울 때만 잠깐 나와. 삼각함수부터는 거의 안 쓰여.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냐? 세 번째, y는 fx인데 x에도 절대값, y에도 절대값. 이건 뭐야? x가 0 이상, y가 0 이상. 몇 사분면이야? 1 사분면만 남기는 거야. 빨리 그리는 방식이 그래. y는 fx에서 x가 0 이상, y가 0 이상인 부분을 남겨. 그 다음에 얘를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한 거 추가해야 돼.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까지 추가해 주는 거라고.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야, 얘들아. 빨리 그리는 것도 모르면 안 돼. 원리도 모르면 안 되지만 빨리 그리는 것도 모르면 안 돼. 수학은 극도의 효율을 원하는 작업을 너네한테 할 수 있니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지지부진 천천히 하길 원하는 작업이 아니야. 근데 그걸 언제까지 만들어내길 원하는 거야? 고3 때까지. 고1 때부터 이게 만들어져 있어. 뭐로 가면 돼? 수시, 생기부 전형 또는 교과 전형. 알겠니? 고3 때까지 만들면 돼. 고1, 2 때 안 만들어졌어? 뭐로 가면 돼? 정시, 수능으로 가면 돼. 아 근데 얘가 수시로도 교과로도 수능으로도 잘 안 맞아서 점수가 안 나와. 뭔가 좀 시험에서 운이 안 좋았어. 그럼 뭐로 가면 돼? 논술. 아 이도저도 안 됐어. 아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망가졌어. 괜찮아. 100세 시대니까 한 번 더.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네들의 공부 패턴에 맞춰서 대학 입시가 결정되는 거라고. 아 나는 한국 교육에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학.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거야. 아 일단 나는 대학이라도 먼저 들어갈 거야. 대학교 가면 공부가 또 달라지니까. 그래서 대학교 가서 그레이드를 업하는 거지. 그래서 전과, 과를 바꾸는 거라고.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갔어. 근데 점수 맞춰서 조금 하위권 학과에 들어갔어. 고1 대학교 1학년 때 열심히 해서 과를 옮기는 게 전과잖아. 그래서 내가 복수 전공도 할 수 있고 그런 방식도 있어. 아 내가 대학을 들어갔는데 아 좀 낮은 대학이야. 대학을 옮겨가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편입. 아 내가 대학까지는 일단 나오고 아 그 다음 학력을 높여보자. 대학원. 대학원을 다른 걸로 너네가 준비해서 상위 대학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면 된다고. 그래서 대학원을 또 가면 돼. 아 나는 그냥 이런 거 말고 그냥
고시를 패스할 거야. 공무원 쪽이 되고 싶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되는 거고. 대학 레벨에 관계없이. 내가 행시를 합격하면 되는 거고. 사시도 합격하면 되는 거고. 근데 요새 사시가 없어졌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나는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의대를 못 갔어. 뭐 하면 돼? 의학 전문 대학을 가면 돼 또 다시. 그럼 루트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라고. 무슨 말이야? 너네한테 기회가 아직까지는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전에 고등학교 때는 뭐 해보자. 고1 때까지는 내신에 충실해서 집중을 한번 해보자. 그 될지 안 될지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고. 고3 때 됐더니 수능이랑 논술을 한번 해보자. 될 때까지 끝까지 한번 최선 다해보는 거고.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냥 한 번 더 할지 대학교 가서 다른 루트를 뚫을지 그거를 고민하는 게 지금 여기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매 시간 최선 다해야 되는 게 거기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이게 대칭이동에 대한 절대값 그래프는 대칭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어보시느냐? 111페이지까지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3교시 때도 좀 문제풀이 하면서 좀 보여줄 테니까 아직은 더 해야 돼. 알겠어? 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3교시로